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2달 전쯤에요. 그리스에 대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2권을 샀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리스의 곳곳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리스의 풍습 그리고 문화를 소개한 책인데요. 전혀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산토리니 너무 예쁜 사진이죠. 많이 보았던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라고 해서요. 용 선생이 간다라는 책인데요. 세계문화 여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사회 기초라는 이걸 못 봤어요. 그리고 책을 열어봤더니 만화책이에요. 만화로 돼 있는데 줄글도 많이 써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 초등학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99페이지에 보면요. 그리스 작가에 대한 소개글이 있거든요.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세계적인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우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위에 올랐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 작가의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다 했거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야. 1946년에 쓴 대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는 국가의 이념에 얽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조르바에 대한 이야기란다.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소설이지. 그런데 카잔차키스의 무덤에는 얇은 나무 십자가와 묘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어. 잉? 세계적인 작가의 무덤치고는 너무 횡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문학가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기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되어 있죠? 저에게 딱 맞는 수준이에요. 자, 영선생이 간다. 재밌었고요. 세이노의 가르침 오늘은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페이지 104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미국의 종합 시사 주간지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실렸던 21세기 미국의 유망 직업들을 연봉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그리고 순서별로 쭉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유망 직종에 관심이 많으며 자격증이나 면허 취득에 열을 올린다. 실제로 이 미국 잡지에 실린 21세기 유망 직종의 상당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21세기 유망 직업들 중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인터넷 담당 임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자격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데에도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장이 되는데 무슨 자격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 어느 백만장자나 재벌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 나는 자격증이 당신의 연봉을 제한하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에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었다. 나는 나이가 만으로 46이 넘었던 2001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땄다. 갑자기 운전면허를 원했던 이유는 순전히 영화에서 007이 스포츠카를 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운전하는 스포츠카를 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30대 말에도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초경량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조종수를 1달 동안이나 배운 적이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게 매력을 반감시켜 면허시험을 보지는 않았다. 아주 가난하여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20대 초 나에게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첫 해 어느 겨울날 3일을 굶은 채 담배꽁초를 피우고 동대문 근처의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에는 정말 운전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사회에서의 대가가 너무나도 뻔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은 처음부터 피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운전면허증에 의해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평생 고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싫어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들어간 놀이판에서 평생을 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가난이 주는 절망감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나였다. 다시 가난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또다시 죽어버리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직업 분야에는 아예 나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나의 주변에 철조망과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던 것이다. 주변을 보면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던지 간에 몇 개월 학원에서 배워 혹독한 자격증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취직을 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직업 선택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간에 그 자격증이 자신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자격증은 당신을 봉급 생활의 쳇바퀴 속에 던져 넣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운신할 공간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하였고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였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의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방향으로만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기회를 당신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의 상당수에는 엄청난 환상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미래유망 직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를 살펴보자 나는 도대체 그런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1회 직업상담사 시험의 원서 접수자는 25,600명에 달했으나 2회 시험에서 7,853명으로 줄어든 뒤 3회 시험에서는 1,752명으로 감소했다. 첫 시험 때의 1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사회조사 분석사도 첫 해에는 5,067명에 달했으나 2회 시험에서 3,251명으로 감소한 뒤 3회 시험에서는 1,808명으로 기록했다. IT 벤처 열풍과 함께 최고의 자격증으로 평가됐던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이다. 제2회 전자상거래 자격사 시험 원서 접수자는 모두 30,034명, 첫 번째 시험의 92,600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이미 줄어들었다. 왜 그렇게 감소할까? 자격증만으로 만사가 술술 풀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며 이론 중심적인 자격시험 통과자보다는 업체에서 마케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역시 그 어떤 자격증도 크게 믿지는 않는다. 직원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저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실력을 크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자격증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론을 조금 더 안다는 의미일 뿐 실무를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격증에 지나치게 매달린다. 자격증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가능한 직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며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은 실무에 밝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 입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격증이 있기야 하지만 실무 수행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곧 잊히고 말 것이다. 게다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채용하라는 규정은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며 업계 자율에 점차 맡기게 된다. 업계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한때 식품영양사 강제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시키려고 시도했었음을 상기하면 된다. 결국은 모든 일엔 실력이 좌우되는 것이지 자격증이 있다고 영원히 안정된 직장이 생기는 것은 착하게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 공인 회계사, 미국 구매관리사, 미국 홍보 전문가, 미국 재무분석사, 국제금융위기관리 전문사들의 자격증은 어떨까? 그런 자격증만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면 정말 꿈 깨라. 관련 분야에서조차 취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글쎄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등할 경우에 한해 유리할 뿐이다. 예를 들어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세법도 제대로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한국의 어떤 외국 기업에서 환영하겠는가. 나부터도 그런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이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획득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회사에서 볼 때 분명 해당 직원의 지식이 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경우든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당신을 평생 편안하게 벌어먹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은 조금도 갖지 말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실력이지 이론 나부랭이가 아니다. 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나 자격증 대비 학원들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자격증 하나만을 바라보며 목을 매달지도 말라. 나는 그런 광고들 대개가 사기에 가깝다고 단언하는 사람이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자격시험들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라.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은 그 민간단체들이 돈벌이 삼아 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두어라. 혹시라도 당신에게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을 얻고자 갖추었던 단수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수의 지식을 갖추어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대개 책 몇 권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아라. 아울러 수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왜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고령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은퇴가 없는 공대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기술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 자격증 또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